많은 분들이 간과하시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재미있는 차는 사실 내구성 측면이 좀 받쳐줘야 돼요. 내가 재미있게 운전을 했는데 금방금방 망가졌다, 또 뭐 소모품을 또 엄청 교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사실 되게 마이너스거든요.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벨로스터 N DCT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고성능 브랜드 N을 런칭을 하면서 국내에는 벨로스터 N을 가장 먼저 선보였는데, 자동 변속기 모델이 그동안 없었죠. 2018년 여름에 제가 벨로스터 N이 나온 다음에 바로 거의 시승을 했었고, 상당히 인상적인 차량이라고 리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수동 운전을 좀 오래 했었어서 면허를 따고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수동 운전을 해서 저는 수동 운전에 상당히 좀 익숙한 사람인데, 그래서 벨로스터 N이 수동 모델로 나왔을 때도 상당히 반가웠었습니다. 재미있게 운전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수동 운전은 조금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좀 힘든 건 사실이죠. 수동 운전의 피로함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오랜 기간 연구 끝에 8단 습식 DCT를 개발을 했고, 또 벨로스터에 적용을 했는데, 자동 변속기 모델 벨로스터는 어떤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벨로스터 N DCT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사실 서킷을 그렇게 자주 가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 차량을 이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노멀 모드, 기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좀 부드러운 그런 운전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 2년 전에 수동 모델을 운전하고 지금 처음 벨로스터를 운전하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생생하게 나지는 않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벨로스터 N 수동 모델보다 DCT 모델이 전체적으로 주행 질감 자체가 조금 부드러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수동 모델은 뭐 왼쪽 발도 클러치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변속기도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레이스카를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DCT를 적용함으로써 자동으로 변속을 해주다 보니까 수동 변속기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진 주행 감각이 확실히 좀 와닿고, 지금같이 노멀 모드에서는 일반적인 해치백보다 조금 스포티한 차량을 타는 것처럼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이 벨로스터 N DCT를 구매하신 분들이 뭐 항시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다니실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단단해지기 때문에 피로함이 금방 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을 위해서 노멀 모드를 기존의 수동 버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느낌은 어쨌든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확연히 좀 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8단 습식 DCT는 뭐 기존에 원래 달려 있었던 것처럼 이질적인 느낌이 전혀 없고, 상당히 완성도 있게 탑재가 됐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변속의 반응이 당연히 빠르겠죠. 듀얼 클러치다 보니까 확실히 반응이 빠르고, 그리고 수동 변속 모드를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의외로 6000rpm 이상, 7000rpm 그 이상 영역까지도 상당히 잘 버텨줍니다. 스포츠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아실 텐데, 그만큼 고 RPM 영역에서 힘을 이렇게 쥐어 짜내면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데, 사실 변속기의 내구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제가 느낀 부분은 이 변속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동 변속 모드를 이렇게 제한시킨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풀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전 재미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운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수동 변속 모드를 상당히 보장을 했다는 점은 장점이고, 흡사 BMW의 M 모델들, 스포츠성이 아주 강한 모델들인데, 그런 차량들이 수동 변속을 아주 지연을 시키고 상당히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M모델 수준에 거의 근접한 수준의 수동 변속 모드를 지원한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제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15년 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타왔는데, 이제 뭐 포르테 쿱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기아차에서 나왔던 좀 스포티한 차량들은 서스펜션의 세팅이 좀 불만인 점이 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과도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안 좋은 곳을 만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스포티하다는 차량의 그런 이유만으로 특히 포르테 쿱 같은 경우에는 꽝꽝 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벨로스터 N DCT 모델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서스펜션의 세팅이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더 좋아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을 가거나 아니면은 과속방지턱을 넘었다가 이렇게 툭 떨어질 때도 꽝꽝 치는 그런 불쾌한 느낌이 많이 사라졌고, 조금 더 부드럽게 완충시켜주는 이런 서스펜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발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경기도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뭐 조용하진 않죠. 사실 조용한 차도 아니고 조용할 필요도 없는 차량인데, 뭐 그다지 뭐 풍절음이라든지 하체에서 들리는 이런 약간의 소음이 좀 유입이 되는 거는 있는데, 이 차량의 성향을 생각하면 그렇게 시끄럽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나름 좀 편안하게 주행이 되는데, 글쎄요, 이게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편안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안 맞고, 재미있는 뭐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 차를 원하시는데 조금 편안함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수동 모델 운전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실 좀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죠. 한 10년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 변속기만 운전하다 보니까 수동 변속이 사실 초반에 한 10분, 15분은 참 재밌는데 그 이후로는 특히 막히는 길이나 이런 데서는 참 힘들죠. 근데 어쨌든 DCT가 탑재가 되면서 상당히 편해졌고, 지금 뭐 사실 일반적인 차량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말씀드렸던 대로 좀 스포티한 차를 탄다, 좀 출력이 뭐 나름 잘 나가는 차를 탄다, 이런 느낌에 멈춰 있기 때문에 DCT 모델은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DCT 모델은 뭐 2.0 터보 엔진을 탑재를 해서 275마력 그리고 36토크를 발휘를 하는데, 일상적인 주행 영역뿐만 아니라 뭐 인제 서킷이라든지 뭐 서킷을 뭐 가끔 가서 좀 재미있게 운전을 하겠다, 네, 요런 분들한테 아주 적당할 것 같고, 300마력이 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0마력 굳이 안 넘어도 엄청 펀하게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저는 정말 좀 인상적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로스터 N이 출시가 되자마자 제가 운전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차는 사실 제 지인의 차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거의 한 2년째 타고 계신데, 제가 시승기를 준비하면서 여쭤보니까 고장 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서킷도 다니시고 레이싱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한 번도 트러블을 일으킨 적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연락을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 내구성 측면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사실 출력 문제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출력을 제가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300마력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도 275마력에 제한을 둔 것은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2년 동안 좀 무자비하게 차량을 타시는 분에게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타고 계셨다는 것을 보면은 내구성 측면을 상당히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단 습식 DCT가 사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DCT의 내구성을 이제는 검증을 해야 될 때가 됐죠. 향후에 한 2년, 3년 안에 어떤 내구성을 보여주느냐가 사실 관건인데, 탑재된 것을 운전했을 때의 만족감은 한 90점 이상 줄 수 있을 정도로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연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수동 모델로 워낙 격렬하게 운전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5km/L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수동 모델임에도 한 4에서 5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찍히는 평균 연비는 7.9, 조금 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한 8km/L 정도가 나오는 건데,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이 거의 한 9에서 10 정도 나오는데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운전이 상당히 재밌고 또 즐겁게 운전할 수 있는데 리터당 8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 네,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연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방금.
바꾸니까 확실히 배기음이 달라지죠.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듣기가 좋아요. 근데 배기음 자체가 수동 모델보다 확실히 조금 작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스스로 다운시프트를 하면서 팝콘을 튀긴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지 않고 좋고요. 사실 벨로스터 N이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팝콘 튀기는 국산차 없었잖아요. 튜닝한 차는 있었지만 노멀 순정 상태로 사실 이렇게 팝콘을 튀기는 차는 없었는데 그 부분이 좀 반갑고, 어쨌든 DCT 모델로 나오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삭제하지 않고 네, 나름대로 듣기 좋은 그런 음색을 만들어낸 거는, 그리고 소리가 좀 작아진 거는 그 나름대로도 이해가 됩니다. DCT 모델이 나오면서 아마 현대자동차도 이 벨로스터 N DCT 모델을 좀 더 기존보다는 좀 더 많이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수동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살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까 네, 좀 더 그분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욕심일 수 있는데 이 차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 참 좋은데 오토홀드 기능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 벨로스터 N의 좀 사치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오토홀드 기능만 들어가도 좀 더 편안하게 주행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옵션으로도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향후에는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되면 그때는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포츠 모드도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막 이렇게 요리조리 움직이지 않으면 스포츠 모드로도 일상적인 주행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노멀 모드가 더 운전하기에 편리한 건 맞는데 스포츠 모드로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핸들링 자체가 조금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좀 빡빡한 그런 맛은 있는데 운전하기에는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 건 맞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지금 노면이 좀 안 좋으니까 조금 네, 진동이 올라오고 서스펜션이 좀 더 단단해지다 보니까 네, 요철의 그런 느낌이 허리로 전달이 됩니다. 아무래도 노멀 모드가 조금 더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날이 되게 화창했었는데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남한산성 와인딩 코스에 가서 비가 오는 또 와인딩 코스 길에서 이 벨로스터 N DCT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와인딩 코스에 도착을 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다시 놓고 와인딩 코스를 잠깐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비가 갑자기 내렸어요. 그래서 도로가 조금 갑자기 젖은 상태인데 비가 내린 초반에 가장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스팔트의 노면에 물기가 머금기 전에 비가 내렸을 때는 가장 미끄러운 그런 마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선 지금 적용된 P0 타이어 19인치 타이어인데 뭐 휠 모양도 멋지게 생겼는데 기존의 수동 모델에서도 상당히 좋은 접지력을 보여줬었죠. 젖은 노면에서도 괜찮은 접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브레이크 반응도 지금 네, 출력하고 뭐 비슷한 수준에 비례하는 브레이크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지금 살짝 웃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코너를 공략을 하니까 상당히 재미있어요. 우선은 이렇게 머리가 잘 쏙쏙 네, 원하는 대로 들어간다는 거는 장점이고요. 핸들링 반응이 최근 현대차가 많이 좋아졌는데 벨로스터 N 모델도 나름 정교한 그런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족감이 있고, 그런 부분이 네, 운전에 이런 재미 요소를 부각시켜 줍니다. 네, 브레이킹하고 가속 페달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네, 지금 네, 스티어링 반응도 상당히 좋으니까 운전에 재미가 있고, 뭐 굳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아도 이런 산길을 달릴 때만으로도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네요, 진짜. 네. 그리고 사실 수동 변속기를 하면은 계속해서 막 변속을 막 올렸다 내렸다 막 하면서 가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재미 요소긴 하지만 똑똑한 DCT가 변속을 자유자재로 해주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편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편안한 요소고, 뭐 장시간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겠죠. 수동 변속기 운전을 오래 하면은 사실 좀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워지니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총평을 간단하게 해보면 옵션을 많이 넣으시는 거는 사실 불필요할 것 같아요. 가성비 부분에서 좀 불리할 것 같고, 벨로스터 기본 옵션에 DCT를 선택을 하려면 3,394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3,400만 원 돈이죠.
뭐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이런 재미있는 차를 살 수 있는 또 합리적인 가격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차량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재미있는 차는 사실 내구성 측면이 좀 받쳐줘야 돼요. 내가 재미있게 운전을 했는데 금방금방 망가졌다. 또 뭐 소모품을 또 엄청 교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사실 되게 마이너스거든요. 내가 이 차를 샀지만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의 내구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DCT 모델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 변속기 내구성이 얼마나 좋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차량을 만든 연구원분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내구성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수동 모델에 이어서 DCT도 내구성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길 바라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좀 마이너한 단점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안전벨트가 좀 많이 목 쪽으로 많이 왔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이게 지금 조정이 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벨트가 위아래 높낮이가 조정이 안 됩니다. 딱 고정식이에요. 저는 지금 목이 막 자꾸 쓸려요. 이렇게 목 쪽으로 많이 붙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클립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준다면 사실 마이너한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좀 단점입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벨로스터 N DCT 모델 국내에 이렇게 재미있는 차가 나왔다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차, 또 내가 좀 펀하게 탈 수 있는 차를 사겠다. 대신에 옵션을 많이 넣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자동차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